애미야,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려 정말 미안하다. 이걸로 우리 불쌍한 강아지들 잘 키워다오. 나를 찾지는 말거라. 너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나는 이제 짐만 될 뿐이다. 아무 걱정 말고 너희들 앞날만 생각하거라.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맙고 미안했다. 따스한 봄볕이 세상 모든 시름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듯한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 아래 박 여사는 손주들이 어질러 놓은 알록달록한 장난감을 말없이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생활에 제법 익숙해진 첫째 하늘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제잘거릴 둘째 바닥 그리고 아직 엄마 품이 세상 전부인 막내별이까지 박 여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손주들이었습니다. 외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미는 맞벌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덕분에 박 여사는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온종일 함께하는 시간으로 황혼의 적적함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찐 고구마를 준비해 놓고 곧 현관문이 열리며 할머니 하고 달려올 아이들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것은 그녀의 소소하지만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채워질 집안을 상상하며 무료함을 달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진 전화벨 소리가 모든 비극의 서곡이었음을 박 여사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게 들려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그녀의 세상 전부이자 삶의 이유였던 외아들이 출장길에 빗길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인근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민준이가요?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고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 했습니다. 들고 있던 뜨개질 바늘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택시를 어떻게 탔는지, 그 짧은 순간의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며느리 수민에게는 미처 연락할 경황도 없었고, 그저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빌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병원 복도를 헤매다 도착한 응급실 문 앞에서 박 여사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얀 시트 위로 희미하게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지만 그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직장에서 연락을 받고 창백한 얼굴로 신발도 제대로 깨어 신지 못한 채 달려온 수미는 남편의 싸늘한 주검 앞에서 현실을 부정하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꿈이라고 말해줘요. 네. 수민의 처절한 절규는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고 오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모았습니다. 박 여사는 차마 그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들의 허망한 죽음, 그것은 이제 막 행복의 단꿈에 젖어들던 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드리워진 검고 깊은 그림자였습니다. 장례식은 꼬박 사흘 동안 슬픔과 비통함 속에서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의 영정사진 속 환한 미소는 살아남은 이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박 여사는 3일 내내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아들의 곁을 뜬 눈으로 지켰습니다. 수민 역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남편의 이름만 하염없이 되뇌었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슬픔을 나누었지만 그 슬픔의 무게는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문상객들의 형식적인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른 채 영정사진 속 아빠를 가리키며 아빠, 코자? 라고 묻는 막내 별이의 천진한 모습은 박 여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저 어린 것들을 두고 내가 어찌 이리 허망하게 먼저 간단 말이냐? 이 못난 어미보다 먼저 가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냐? 밤새도록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치고 원망도 해보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텅 빈 빈소에 차갑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오갔지만 그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문상객들의 발길이 뜸해질 무렵 박 여사는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고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막막한 현실의 무게는 이제 갓 예순을 넘긴 노인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제는 아들 없이 며느리와 손주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들의 사무제를 지내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수미는 밤새 뒤척이다 잠시 선잠이 들었다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옆자리에 늘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셨나 싶어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수미는 황급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박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민의 방문 앞에 조용히 놓인 작은 여행 가방과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가 셀 수 없을 만큼 가득 들어 있었고 그 액수는 자그마치 3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낡은 편지지에는 시어머니의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듯한 짧은 글귀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애미야,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려 정말 미안하다. 이 돈은 민준이 앞으로 나온 얼마 안 되는 보험금과 내가 평생 쌈짓돈 모아둔 전부다. 부디 이걸로 우리 불쌍한 강아지들, 하늘이, 바다, 별이 잘 키워다오. 나를 찾지는 말거라. 너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나는 이제 집만 될 뿐이다. 아무 걱정 말고 너희들 앞날만 생각하거라.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맙고 또 미안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수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부재, 그리고 남겨진 거액의 돈과 짧은 편지. 수미는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 속에서 이런 힘든 결정을 내리셨을까? 원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파도처럼 뒤엉켜 수민의 가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 넓은 세상에 자신과 새아이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혹독하고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한마디 작별 인사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진 후 수미는 한동안 깊은 혼란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마저 곁을 떠났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이중의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 말씀도 없이.
텅 빈 시어머니의 방을 보며 수미는 몇 번이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하염없이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엄마의 손길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새아이, 하늘이와 바다, 그리고 아직 너무나 어린 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미는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엇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한다고 하늘에 있는 남편과 어디선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시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수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3억 원이라는 돈은 당장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그 돈이 마치 자신과 시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은 차가운 벽처럼 느껴져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그 돈을 쳐다볼 때마다 시어머니의 슬픈 눈빛과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미는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목숨값과 시어머니의 피땀 어린 평생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아이들 앞으로 각각 교육보험과 적금을 들고 나머지는 최소한의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로 아껴 쓰기로 굳게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빈자리와 시어머니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야 하는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와 교재비,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식비까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금액들이 숨막히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작은 회사에 다시 나가볼까도 수십 번 생각해 보았지만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막내딸 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 짓고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들이 하염없이 늘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들은 수민을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과 곧바로 이어진 시어머니의 실종, 그리고 갑자기 생긴 거액의 돈. 이 모든 것이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글쎄,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보고 결혼했다가 남편 죽으니까 시어머니까지 구박해서 내쫓았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돈다발을 줬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 장례 치르자마자 돈다발 싸들고 야반도주를 하냐? 필시 며느리 등살에 못 이겨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간 걸 거야. 독한 여자 같으니라고.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노골적인 수군거림, 시장 채소가게 상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심지어 아이들, 유치원 엄마들까지도 그녀를 흘끔거리며 뒤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한 번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대놓고 남편 잡아먹고 시어머니까지 쫓아내더니 아주 얼굴이 폈네, 폈어. 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수미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억울함에 치를 떨었지만 일일이 붙잡고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척 마음을 다잡아도 사람들의 날카롭고 잔인한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깊고 흉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밤이면 남편의 빛바랜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드넓은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극심한 외로움과 사무치는 절망감이 시시때때로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의 힘든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첫째 딸 하늘이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하늘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겨워했는데 사랑하는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늘 자신을 예뻐해주던 할머니의 부재는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큰 충격과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던 모양입니다. 늘 밝고 명랑했던 아이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곧잘하던 숙제도 하지 않아 담임 선생님께 꾸중을 듣기 일쑤였고 학교 성적은 눈에 띄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다투며 어울리지 못한다는 걱정스러운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미는 하늘이의 어두워진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늘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학용품을 사주기도 하고 주말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함께 놀이공원에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에게 아빠도 없고 할머니도 없는데 엄마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 라며 날카롭게 소리치며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수미는 딸아이의 반항적이고 가시돋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차마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늘이의 저런 모습이 자신에 대한 깊은 원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뿐인 시어머니마저 떠나보낸 무능하고 못난 엄마라는 깊은 자책감이 그녀를 밤낮으로 괴롭혔습니다. 하늘이가 밤마다 아빠의 낡은 스웨터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우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했지만 다가가 안아줄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스산한 가을 주말 오후 수미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 민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직 채 마르지 않은 국화꽃 몇 송이를 새로 갈아주고 한동안 말없이 남편의 차가운 묘비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수미는 문득 민준이 오랜 친구였던 정우 씨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준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허물없이 지냈던 정우 씨는 남편의 장례식 때 마치 자신의 일처럼 슬퍼하며 수민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정우 씨라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시어머니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미는 며칠을 망설인 끝에 어렵게 정우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다행히 며칠 후 동네의 한적한 찻집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정우 씨는 수척해진 수민의 안색을 살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민은 어렵게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정우 씨, 혹시 저희 어머님에 대해 제가 미처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왜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요. 혹시라도 짐작 가는 거라도 있으시면 정우 씨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민준이 어머님 젊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형수님도 어렴풋이는 아시겠지만 민준이 아버님, 그러니까 형수님 시아버님이 민준이 아주 어릴 때 아마 민준이가 3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로 어머님 혼자 시장에서 채소 행상부터 시작해서 식당 주방일 공사장 막노동까지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억척스럽게 민준이 하나만 보고 키우셨죠. 수미는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 내색하거나 힘든 티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우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님이 민준이한테 거는 기대도 남들보다 훨씬 컸고 애착도 정말 남달랐어요. 어머님께 민준이는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마 민준이 그렇게 갑자기 가버린 게 어머님께는 정말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정우 씨의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수미는 그동안 자신이 시어머니의 슬픔을 너무 얕게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 뒤에는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어떤 절박한 사연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시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제대로 정리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방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미는 장롱이며 서랍장을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보따리 밑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담긴 낡은 사진첩과 손때 묻은 낡은 노트 몇 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첩에는 젊은 시절 앳되고 고왔던 모습의 시어머니와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민준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찍은 듯한 사진, 시장 좌판 앞에서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등등.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힘겹지만 꿋꿋하게 살아왔을 시어머니의 젊은 날이 그 사진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수미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길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낡은 노트는 시어머니가 틈틈이 적어 내려간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빛바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기자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시어머니의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기장에는 아들 민준에 대한 애끓는 사랑과 간절한 기대, 그리고 결혼 후에는 며느리인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솔직하고 꾸밈 없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준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이 작고 여린 생명체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안을 주는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고통이라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수민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참하고 살가운 며느리 덕분에 썰렁하던 집안에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돈다. 하지만 내가 너무 민준이만 챙기고 위하는 것 같아 가끔 수민이 얼굴 보기가 미안할 때가 많다. 내색은 안 하지만 분명 서운할 텐데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던 수민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뒷부분으로 갈수록 시어머니가 원인 모를 병으로 남몰래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내용들이 간간히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밤마다 속이 쓰리고 아파 잠을 설친다. 동네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라고만 하는데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고 불안하다. 수미는 불길하고 섬뜩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수미는 문득 시어머니가 생전에 동네 뒷산 중턱에 있는 작은 절, 관음사를 자주 찾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답답하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면 홀로 그 절에 올라가 한나절씩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오곤 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면 시어머니의 행방에 대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수미는 이른 아침 아이들을 잠시 친정어머니께 부탁드리고 관음사를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숨가쁘게 한참 올라 도착한 절은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대웅전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주지 스님으로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노스님에게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사진을 내밀며 아시는 분인지 여쭈었습니다. 노스님은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박여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보살님 말씀이시군요. 한동안 매일같이 이른 새벽에 오셔서 아드님 극락왕생을 비는 천도제를 지극정성으로 올리시더니 언젠가부터 갑자기 발길이 뚝 끊기셨지요. 스님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보살님을 뵈었을 때 안색이 몹시 파리하고 좋지 않으셨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셨고 무언가 크나큰 시름에 잠겨 괴로워하는 듯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스님, 제가 만약 아주 멀리 떠나게 되면 우리 불쌍한 아들놈, 하늘에서라도 외롭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씀을 남기기도 하셨지요. 스님의 이야기는 수민의 마음에 더욱 큰 의욕과 함께 짙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한 슬픔과 절망 때문에 가족들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자신과 아이들에게 차마 말 못할 어떤 심각한 비밀을 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의 내용과 관음사 스님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며 수미는 반드시 시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강하고 절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칠흑 같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수민에게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이 되어준 것은 바로 곁을 지켜주는 새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의 깊은 슬픔과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여전히 천사처럼 해맑은 미소와 따뜻한 온기로 수민의 꽁꽁 얼어붙은 곁을 맴돌며 작은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바다는 부쩍 철이 들어 엄마의 든든한 작은 기사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엄마, 오늘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내가 청소기 돌릴까? 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어깨를 주무르기도 하고 누나 하늘이와 아직 철없는 동생 별이 사이에서 제법 의젓하게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서툰 솜씨로 엄마를 위해 그림을 그려 선물하기도 했는데 그 그림 속에는 늘 활짝 웃는 엄마와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딸 별이는 특유의 살가운 애교와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로 집안의 무겁고 침체된 분위기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서툰 발음으로 건네는 별이의 따뜻한 포옹과 달콤한 입맞춤은 수민에게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도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은 메마르고 갈라진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수민의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을 부드럽게 적셔주었고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지. 나에겐 이토록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들이 있잖아.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어. 수미는 아이들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잡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거센 시련의 파도가 닥쳐오더라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살아갈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미는 문득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절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고 과거의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 하루빨리 자립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목숨과도 같은 돈은 아이들의 먼 미래를 위해 온전히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밤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수미는 평소 자신의 유일한 특기이자 작은 자부심이었던 요리 실력을 살려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부터 비어있던 동네 상가 한쪽 구석에 작은 점포가 비교적 저렴한 월세로 나와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동안 아껴 모아두었던 약간의 적금과 시어머니가 남긴 돈의 아주 작은 일부를 보태어가게 계약을 마치고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들을 중고로 들여놓았습니다. 엄마의 손맛, 수민이네 반찬이라는 소박하지만 정감 있는 간판을 내걸고 시작한 반찬 가게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준비와 고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인근 농수산물 시장에 나가 신선하고 질 좋은 식자재를 꼼꼼하게 고르고 온종일 비좁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수십 가지의 반찬을 만들고 정성껏 포장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무척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만든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하나둘 팔려나가고 여기 반찬 정말 맛있어요. 우리 집 애들이 다른 집 반찬은 안 먹는데 여기 것만 찾아요라는 손님들의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들을 때면 하루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수입이 미미하고 가게 운영도 서툴렀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은 수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자부심과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면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미는 뜻밖의 따뜻한 이웃들의 소중한 도움과 격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가게 바로 앞 슈퍼마켓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인심 좋은 주인 아주머니는 수민의 딱하고 어려운 사정을 어렴풋이 알게 된 후부터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이것저것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세댁, 오늘 장사는 좀 어땠어? 아이들 먹이라고 과자 좀 가져왔으니 이따가 챙겨가. 그리고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았지? 아주머니의 꾸밈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수민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가게 옆집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아저씨는 말없이 무거운 식자재 박스를 가게 안으로 옮겨주거나 가게에 전등이 나가거나 수도가 고장났을 때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고쳐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의 의례적인 친절이나 동정이라고 생각하며 부담스러워했던 수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담긴 조건 없는 따뜻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각박한 곳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 이름 모를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온정과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웃들의 소리 없는 격려와 작은 도움들은 수민이 세상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조금씩 거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민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저 그래도 잘 해내고 있는 거 맞죠? 하늘에서 저랑 우리 아이들 꼭 지켜봐 주세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녹초가 된 몸으로 잠시 숨을 고르던 수미는 시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마치 숨겨진 암호라도 해독하려는 듯 꼼꼼하게 들여다보다가 예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일기장 맨 뒷부분 거의 떨어져 나갈 듯 사가버린 누런 페이지 귀퉁이에 아주 희미하고 가느다란 연필 글씨로 적힌 낯선 주소였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무슨 길. 그 뒤로는 글씨가 너무 흐릿하고 번져서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 강원도 속초 시내의 어느 주소인 듯 했습니다. 순간 수민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전에 유난히 바다를 좋아하셨고 특히 겨울동에 바다의 거칠고 푸른 물빛을 보며 깊은 시름을 잊고 마음의 위안을 얻곤 하셨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남편에게서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주소가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 후 잠시 머물렀던 곳이거나 혹은 지금 현재 시어머니가 계신 곳과 어떤 중요한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수민의 심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늘고 빠르게 떨려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한 가닥 희미한 기대감과 함께 만약 시어머니를 찾았을 때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현실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수미는 결국 직접 그곳을 찾아가 시어머니의 행방을 수소문해 보기로 어렵게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은 주말 동안만 잠시 친정어머니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새벽 첫 차에 몸을 싣고 속초로 향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들은 불안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쩌면 이번에는 어머님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가냘프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쉼없이 달려 도착한 속초는 생각보다 크고 활기찬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미는 일기장에 적힌 희미하고 불완전한 주소 하나만을 들고 터미널 근처 파출소에 들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겨우 그 주소가 가리키는 동네 근처까지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주택들이 마치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골목길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낡고 후미진 곳에 시어머니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수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한 집 한 집 녹슨 철문을 두드려보며 시어머니의 사진을 내밀고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아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차가운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골목길을 몇 시간이나 헤매고 다녔지만 소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이제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골목 끝자락의 낡은 집 문을 두드렸을 때였습니다. 힘없이 누구세요? 아는 목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뜻밖에도 박여사와 눈매며 분위기가 많이 닮은 초췌하지만 선량해 보이는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수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직감적으로 그 여인이 시어머니와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빛바랜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시는 분인지 묻자 여인은 한참 동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언니를 찾으시는 건가요? 그 여인은 바로 박 여사의 하나뿐인 혈육이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여동생 수민에게는 한 번도 뵌 적 없는 시이모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민은 시이모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사정과 서름을 뜨거운 눈물과 함께 쏟아내듯 이야기했습니다. 시이모는 수민의 기구한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참 동안 묵묵히 듣고 난 후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무겁고 떨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 언니 아주 오랫동안 신장이 좋지 않았어요. 젊어서부터 홀로 조카 민준이 키우느라 안 해본 고생이 없어서 그런지 몇 년 전부터 병원에서는 이미 만성신부전 말기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꼬박꼬박 약 먹고 투석 치료받으면서 관리하면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시이모의 눈가에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조카, 그러니까 민준이가 그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가버린 후에 언니 병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나빠졌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식사도 거의 전혀 못하고 밤에 잠도 한숨 못 자고 병원에서는 당장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언니는 한사코 거부했어요. 자기는 이제 이 세상에 아무 미련도 없다고, 살 만큼 살았다고, 더 이상 남은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만 했죠. 수미는 시이모의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홀로 고통스러운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시이모는 수민의 떨리는 손을 안쓰럽게 잡아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겠죠. 며느리인 형수님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한테 아프고 병든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을 홀로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서 그렇게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난 겁니다.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3억 원 역시 아들 민준의 사망보험금과 자신의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온 전 재산을 합친 돈이었으며 그것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시이모는 눈물로 전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리면 마음 약한 며느리가 감당하기 힘들어할까봐 그리고 어린 손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걱정과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 모든 고통과 비밀을 혼자 가슴에 안고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깊고 아픈 그리고 너무나도 이타적인 진심을 알게 된 수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격렬한 슬픔과 사무치는 죄책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낡은 골목길에 한참 동안이나 애처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이모로부터 시어머니 박 여사의 가슴 저미는 진실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의 전모를 모두 전해 들은 수미는 한동안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멍하니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오랜 시간 홀로 그 어둡고 외로운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오시는 동안 자신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철없는 원망과 이기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끔찍한 사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정말 너무나도 큰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시고 힘드신 줄도 모르고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와 아이들 걱정뿐이셨을 텐데 수미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시이모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의 구절구절, 관음사 스님의 근심 어리고 안타까웠던 표정, 그리고 남편의 오랜 친구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의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슬픈 그림으로 완성되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눈멀고 귀먹은 어리석고 무지한 며느리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왜 진작 시어머니의 유난히 지쳐 보이던 어깨를 한번 더 따뜻하게 다독여드리지 못했을까? 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긴 눈빛을 조금 더 세심하게 헤아리지 못했을까? 하는 통안의 자책과 뼈아픈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3억 원의 돈은 더 이상 원망과 의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미의 피눈물이었고 세상에 남겨질 어린 손주들을 향한 마지막 간절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 돈의 엄청난 무게와 그 안에 담긴 시어머니의 희생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수미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마치 길 잃은 아이의 울음처럼 처절하고 서러웠습니다. 시이모는 그런 수민의 여윈 등을 말없이 한참 동안 토닥여주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수민은 속초의 작고 허름한 여관방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밤바다의 쓸쓸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가 홀로 감내해야 했을 그 지독한 육신의 고통과 사무치는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숨긴 채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인한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남고자 했던 그 절박하고 애틋한 심정을 떠올리며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어 흘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책감이 그녀의 온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수미는 가장 먼저 아이들을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아직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기에 너무 어릴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아픈 진심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고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애써 참으며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아이들을 하늘만큼 땅만큼 깊이 사랑했는지에 대해 최대한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그리고 우리 막내 별아, 사실 너희들 할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많이 아프셨단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걱정할까봐, 그리고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질까봐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혼자서 그 아픈 걸 끙끙 앓으셨던 거야. 할머니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게 절대 아니란다. 오히려 그 반대야. 할머니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거란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의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이야기가 조금씩 진행될수록 눈시울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첫째 하늘이는 그럼 우리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아직도 많이 아프세요? 우리가 찾아가면 안 돼요?
라며 울먹였고 평소에는 씩씩하고 듬직하던 바다마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어깨를 세차게 들썩였습니다. 아직 죽음이나 이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막내별이만이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지금 당장 갈래요. 할머니 냄새 맡고 싶어요. 라며 엄마 품에 와락 안겨 칭얼거렸습니다. 수미는 새 아이를 있는 힘껏 끌어안고 함께 소리내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마음속에도 할머니에 대한 작은 원망이나 이해할 수 없는 오해가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의 아프고 슬픈 진심을 알게 된 아이들은 깊은 슬픔과 함께 할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하늘이의 작은 어깨에서 느껴지는 떨림과 속삭임은 수민의 마음에 또 다른 무거운 울림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날 밤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각자 서툰 글씨로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미처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민의 마음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간절한 목표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땅끝까지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시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미는 곧바로 시이모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머물고 싶어 하셨던 곳이나 평소에 자주 언급하셨던 장소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이모 역시 박 여사의 정확한 행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언니가 떠나시기 며칠 전에 평생 바쁘게만 살았는데 마지막은 그냥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나 실컷 듣다가 가고 싶다는 말씀을 얼핏 하신 적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몸이 더 안 좋아져서 거동이 힘들어지면 아주 조용하고 경치 좋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요양원을 몇 군데 알아보셨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입이 무거운 분이라 저에게도 구체적인 행선지나 계획에 대해서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시이모는 안타깝고 죄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아주 희미하고 막연한 단서였지만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수민에게는 한 줄기 가느다란 빛과도 같았습니다. 바닷가 조용한 요양원 수민은 그 두 개의 단어를 자신의 머릿속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시어머니를 찾기 위한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결코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단 한시라도 빨리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엄마, 우리 할머니 꼭 찾아서 다시는 혼자 외롭지 않게 해드려요. 할머니한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라며 엄마의 결심에 작은 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수미는 아이들의 눈물 어린 간절한 눈망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주어진 또 하나의 무겁고도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수미는 시이모로부터 얻은 신락 같은 단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시어머니 박 여사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전국의 해안가에 위치한 모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기본이었고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과에 일일이 문의하여 수백 개, 아니 어쩌면 수천 개에 달할지도 모르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주소와 연락처를 밤낮으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수미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한 손에는 전화기를, 다른 한 손에는 빼곡히 적힌 명단을 들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의 인상착의와 대략적인 연세, 그리고 입소 추정 시기 등을 간절한 목소리로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60대 초반의 여자 환자분이 새로 입소하신 적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키는 160cm가 조금 안 되시고 약간 마르신 체형에 최근에 큰 슬픔을 겪으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입니다. 성함은 박하지만 대부분의 요양시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환자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을 하거나 간혹 친절하게 확인해 주더라도 해당 조건에 맞는 환자가 없다는 절망적인 대답만이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수십 통,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하염없이 흘러만 갔고 수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린 새 아이를 돌보는 일과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반찬 가게, 일 그리고 시어머니를 찾는 일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고 입맛도 없어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앞에 시어머니의 슬프고 외로운 눈빛과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며 눈물 찢는 아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어른거려 그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으로 전화통을 붙들고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한 줄기 희미한 희망과도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아주 작고 외진 바닷가 마을에 위치한 한 소규모 개인 요양원에서 수민이 애타게 설명한 인상착의와 여러 정황이 놀랍도록 비슷한 할머니 한 분이 약 한 달 전쯤에 입소하여 다른 이들과의 교류도 없이 아주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정간절하다면 직접 한번 와서 조용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인간적인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수민의 심장이 마치 북소리처럼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과 함께 어머님, 정말 우리 어머님이실까? 하는 간절한 물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채 트기도 전에 수미는 새 아이의 손을 정성껏 잡고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강원도행 첫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밤새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혹시나 할머니가 아니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좀처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의 어둠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몇 시간을 어둠을 뚫고 달려 익숙한 도시를 벗어나 낯선 풍경들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해안에 가까워질수록 차창 밖으로 드넓게 펼쳐진 푸른 동해 바다는 더없이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왠지 모르게 그 거칠고 깊은 푸른빛이 시어머니의 깊고 슬픈 눈빛을 닮아 있는 듯해서 수민의 마음을 더욱 애잔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번의 환승 끝에 요양원이 위치한 아주 작고 한적한 어촌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생각보다 훨씬 쌀쌀했고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이 적막하고 쓸쓸한 해변에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아이들의 여린 손을 더욱 꼭 잡고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한참을 걸어 어렵게 찾아낸 요양원 사무실에서 알려준 대로 박 여사가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병실로 조심스럽게 향했습니다. 낡고 긴 복도를 걷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아득하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터져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쳤고 다리는 후들거려 마치 남의 다리처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병실 문 앞에 다다른 수미는 차마 바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만 제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셔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마치 성물을 다루듯 병실 문을 아주 조심스럽고도 경건하게 열었을 때 수미는 창가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에 홀로 미동도 없이 앉아 하염없이 잿빛 겨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모든 시름을 다 짊어진 듯 한없이 작고 여윈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희미한 석양빛에 가려진 뒷모습이었지만 수미는 단번에 정말 단번에 그분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시어머니 박여사임을 온몸의 세포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몰라보게 수척해지고 어깨는 더욱 좁아졌으며 검었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소복이 더 많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모든 것을 초월한 듯 평온하고 고요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수미는 참았던 눈물을 와락 터뜨리며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님. 수민의 목소리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린 박 여사는 갑작스러운 며느리와 손주들의 등장에 잠시 놀란 듯 커다란 눈을 더욱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러면서도 한없이 따뜻하고 온화한 희미한 미소로 그들을 힘겹게 맞이했습니다. 애미야, 우리 하늘아, 바다야, 그리고 막내 별아, 너희들이 여긴 어쩐 일이냐? 이 먼 곳까지 박 여사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힘없이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는 놀랍게도 원망이나 당혹감보다는 깊은 반가움과 애틋함,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미는 시어머니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시어머니의 앙상하고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아이들 역시 할머니 품에 경쟁하듯 와락 안기며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가셨어요? 라며 참았던 울음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그 어떤 수만 마디의 말보다도 그 뜨겁고 절절한 눈물 속에는 오랜 시간 서로에게 쌓였던 깊은 오해와 말 못할 아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애틋한 사랑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남김없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며느리와 손주들의 머리와 등을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쓰다듬어주며 그녀의 깊게 팬 눈가에도 조용히 뜨거운 이슬이 방울져 흘러내렸습니다. 그 어떤 극적이고 격정적인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말 없는 용서와 화해가 그들 사이에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거친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재회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민과 아이들은 그날부터 며칠 동안 요양원 바로 근처 바닷가에 있는 작은 민박집에 방을 얻어 머물며 박 여사와 그동안 못다 했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녘에는 수민이 정성껏 밀어주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박 여사와 함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적막한 해변을 천천히 산책했고 낮에는 박 여사가 평소에 즐겨 드시던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음식들을 손수 만들어 병실에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손주들은 잠시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조잘조잘 학교와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뭉친 어깨와 다리를 주무르거나 서툰 솜씨로 동요를 불러드리며 온갖 재롱을 피웠습니다. 박 여사의 창백하고 메마른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옅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고 예전처럼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미는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고 진심 어린 감사를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든 후 수미는 박 여사의 병실에 남아 그동안 서로 가슴속에 담아두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밤늦도록 두런두런 나누기도 했습니다. 수미는 시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고 지난날 자신의 어리석음과 철없는 무심함에 대해 눈물로 거듭 용서를 구했고 박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오히려 더욱 따뜻하게 잡아주며 아니다. 애미야. 다 내 부덕에 소치고 내 잘못이다. 너한테 너무나도 큰 짐을 지우고 혼자 떠나와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늘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라며 오히려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그 짧은 며칠이었지만 그 시간은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낡은 괴종시계의 태엽이 다시 천천히 감기며 흘러가는 듯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끊임없이 들려오는 잔잔하고 단조로운 파도 소리는 마치 그들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가만히 위로하는 자장가처럼 감미롭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병실 한쪽에서 작은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고 그 모습은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수민과 아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떠나기 바로 전날 밤, 박 여사는 수민을 조용히 자신의 병실로 불렀습니다. 창밖에는 마치 박 여사의 마음을 아는 듯 유난히 크고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고 은은한 달빛이 스며드는 병실 안은 유난히 고요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침대에 걸터앉은 수민의 손을 자신의 메마르고 떨리는 두 손으로 가만히 잡고 아주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을 어렵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만약 이 세상을 하직하고 저 먼 곳으로 떠나거든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내 몸뚱이는 꼭 화장해서 저 넓고 푸른 동해 바다에 남김없이 뿌려다오. 한평생 자식 걱정, 세상 걱정에 발목 잡혀 답답하게만 살아왔으니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저 자유로운 바다처럼 헐헐 날아 아무런 구애됨 없이 자유롭고 싶구나. 수미는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도 그렇다고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저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글썽였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수민의 손등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고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미야, 너는 내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과분하고 고마운 며느리였다. 부족하고 못난 이 시험이 만나서 내 꽃다운 젊은 시절에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늘 내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내 덕분에 우리 불쌍한 민준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살다가 갔고 또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쁘고 착한 손주들도 내 품에 안아볼 수 있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정말 고맙다, 애미야. 내 진심으로 고맙고 또 한없이 사랑한다.
박 여사의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에는 한평생 가슴속 깊은 곳에 꼭꼭 담아두었던 진솔하고 애틋한 진심이 남김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앙상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무치는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그 깊고 넓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비로소 온전히 확인한 벅찬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오랫동안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마치 자신의 마지막 소임을 다 마치고 이제는 정말 편히 쉬고 싶다는 듯 박 여사는 수민과 새 손주가 슬픔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안식처에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든 것처럼 더없이 편안하고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박 여사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있던 수민과 아이들은 터져나오는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도 시어머니가 이제 그 모든 지긋지긋한 고통과 외로움을 깨끗이 내려놓고 남편 민준이 기다리고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곳으로 가셨으리라 애써 믿으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다독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함께했던 마지막 시간은 너무나도 짧고 아쉬웠지만 그 순간들은 남은 가족들 모두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박 여사는 비록 육신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조건 없고 희생적인 숭고한 사랑의 온기는 남은 가족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그들의 고단한 삶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대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례는 박 여사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대로 가족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민과 아이들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하며 그녀가 온 생애를 통해 보여주고 남긴 그 위대한 사랑의 참된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며칠 후 모든 장례 절차를 경건하게 마친 수민과 아이들은 작은 백자 항아리에 정성껏 담긴 박 여사의 유골을 소중히 품에 안고 다시금 안개자욱한 새벽의 동해 바다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시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요양원 바로 앞 그녀가 생전에 창밖으로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시름을 달래곤 했던 그리고 마지막 산책을 함께했던 그 작은 해변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잔잔하다 못해 엄숙하기까지 한 파도가 하얀 백사장을 아주 부드럽고 경건하게 어루만지는 그곳에서 수미는 박 여사의 마지막 유언대로 한 줌의 하얀 재로 변한 시어머니를 드넓고 푸른 바다의 품으로 정성껏 그리고 아주 천천히 흘려보내드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하얀 유골가루가 마치 한 마리 자유로운 새로 변한 듯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려 새벽 바다 위로 떨어져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사라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아이들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할머니, 이제 아프지 마시고 편히 가세요. 하늘나라에서는 꼭 아빠 만나셔서 못다한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셔야 해요. 저희도 할머니랑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게 엄마 말씀 잘 듣고 씩씩하고 착하게 잘 살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라며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애끓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미는 시어머니의 크고 깊은 사랑이 마치 저 넓고 푸른 바다처럼 자신들과 아이들을 영원히 변함없이 감싸 안아주고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간절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바다는 아무런 말 없이 그들의 깊은 슬픔과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간절한 기도까지도 모두 받아주는 듯 더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시어머니가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자신들의 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녀가 남긴 그 숭고한 사랑만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그들 마음속 가장 따뜻한 곳에 살아 숨 쉴 것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가슴 한쪽에 묻고 다시 힘겨운 일상으로 돌아온 수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씩씩하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작은 반찬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평화로운 마지막 모습과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겨주신 따뜻한 사랑의 말들이 마치 그녀에게 강력하고 지치지 않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만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높은 하늘에서 자신들을 말없이 지켜보고 계실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그리고 더욱 의미 있게 살아야 했습니다. 수민의 그러한 정성과 진심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는지 엄마의 손맛, 수민이네 반찬 가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직한 재료와 뛰어난 맛, 그리고 주인장의 친절함으로 동네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점점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맛깔스럽고 정갈한 음식은 물론이고 언제나 힘든 내색 없이 밝고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수민의 모습에 감동한 단골 손님도 제법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게가 조금씩 번창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무엇보다 아이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한때 아픔으로 인해 잠시 방황하던 첫째 하늘이는 다시 학업에 열중하며 반에서 늘 수석을 놓치지 않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제법 어른스러워진 둘째 바다는 말수는 적었지만 늘 묵묵히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작은 가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주었습니다. 막내 별이는 여전히 집안의 귀여운 활력소이자 분위기 메이커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크고 작은 웃음과 행복을 끊임없이 선사했습니다. 수미는 문득문득 그리운 시어머니 생각이 날 때면 가게 한편 창가에 정성껏 놓아둔 작은 하얀 국화 화분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며 시어머니와 조용히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새로운 용기와 위안을 얻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맑은 봄날 오후 수미는 시어머니의 몇 안 되는 소중한 유품들을 햇볕에 말리고 정리하던 중 낡은 나무 장롱 서랍가장 깊숙한 곳 빛바랜 손수건 꾸러미 밑에서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예금 통장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개설된 박 여사의 이름으로 된 낡고 빛바랜 통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자 그 안에는 박 여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도 손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단 한 푼, 두 푼 힘들게 아껴 모아온 듯한 적금 내역이 마치 그녀의 고단했던 삶의 기록처럼 빼곡하고 촘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입금된 금액은 몇천 원에서 많아야 몇만 원에 불과한 아주 작은 액수였지만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그 꾸준함과 지극한 정성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랗고 숭고해 보였습니다. 통장의 마지막 잔액은 요즘 물가로는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할머니의 깊고 변함없는 희생적인 사랑과 손주들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염원은 그 어떤 천문학적인 액수의 물질적인 가치와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눈물겨운 유산이었습니다. 수미는 그 낡은 통장을 자신의 뜨거운 가슴에 꼭 끌어안고 또 한 번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오직 며느리와 손주들의 안위와 행복만을 걱정하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과 미래를 위한 종잣돈으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고이 간직하기로 마음먹으며 수미는 시어머니의 그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으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훌륭하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굳게 그리고 간절히 다짐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마치 꿈결처럼 빠르게 그리고 또 의미 있게 흘러갔습니다. 수민의 작은 반찬 가게는 그녀의 성실함과 뛰어난 손맛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동네에서 가장 정직하고 인기 있는 가게 중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 사이 아이들도 저마다의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사회의 문턱에 선 늠름한 청년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어여쁜 숙녀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첫째 하늘이는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던 교사가 되기 위해 우수한 성적으로 사범대학교에 입학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고 말수가 적지만 속정이 깊었던 씩씩한 바다는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자라 제대 후 어머니의 가게 일을 도우며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막내 별이 역시 예쁘고 총명하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여대생이 되어 집안에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여름날 수민과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삼남매는 그들의 마음속 영원한 안식처이자 그리움의 대상인 박여사를 추억하며 함께 동해 바다로 뜻깊은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몇 해 전 온 가족의 눈물 속에서 시어머니의 유고를 고이 뿌렸던 이제는 가족들에게 그 어떤 유명한 명승지보다도 더욱 성스럽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 바로 그 해변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와 숨결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하얀 백사장을 나란히 함께 거닐며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기억들, 시어머니가 생전에 들려주셨던 소박하지만 지혜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그녀가 온 생애를 통해 조건 없이 보여주었던 그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꽃을 정겹게 피웠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때로는 서로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고이기도 했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깊은 사랑과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뜨겁게 확인했고 시어머니가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크고 소중한 존재로 영원히 남아있는지를 새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다는 그들이 처음 왔던 그날처럼 여전히 변함없이 푸르고 잔잔했고 마치 그 모든 사연을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들을 한없이 따뜻하고 너그럽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준비해온 작은 조약돌에 할머니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적어 파도에 실려 보냈습니다. 수미는 시어머니 박여사가 생전에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그 조건 없는 헌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을 평생의 귀감으로 삼아 자신의 남은 삶 속에서 그 위대한 사랑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다른 이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매달 잊지 않고 지역의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이나 결식아동들을 위해 조용히 기부했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틈틈이 인근 복지관을 찾아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이나 말벗 봉사활동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선행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아름다운 파문을 일으키듯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아이들 역시 그런 존경스러운 엄마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한 가치와 나눔의 기쁨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몸소 실천하며 더욱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늘이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졸업 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자신의 젊음을 헌신하기로 굳게 결심했고, 바다와 별이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나눔과 배려를 묵묵히 실천하는 따뜻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긴 얼마 되지 않는 물질적인 유산보다 훨씬 더 값지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고귀한 정신적 유산을 온전히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박 여사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곁에 물리적으로 함께 존재하지 않지만 그녀가 온 생애를 통해 남긴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과 가슴 따뜻한 삶의 가르침은 수민과 그녀의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후손들 마음속 가장 깊고 성스러운 곳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그들의 고단하고 험난한 인생 여정을 지탱하는 든든하고 변치 않는 버팀목이자 어두운 밤바다를 밝혀주는 지혜로운 등대가 되어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했지만 누구보다도 강인했던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그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 며느리 수민과 그녀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통해 더욱 넓고 깊게, 그리고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로 세대를 이어 면면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며 잔잔하지만 가슴 뭉클한 깊은 여운과 함께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 속에서 박 여사의 조건 없는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는 따뜻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